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천민에서 귀족까지 철판 김선생입니다. 이번 편은 토지가 뭔지도 모르던 인생에 뜬금없이 토지 공유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장이 날라왔다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다름 아니라 이틀 전 저랑 정말 가까운 지인분께서 강남군지 서초군지, 네, 본인이 그 토지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뜬금없이 그 토지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그러한 소송을 당하게 됐다고 하시면서 연락이 왔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부모님께서 1980년대에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셨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아파트를 그냥 매각을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 뭐 벌써 시간이 지금 뭐 15년, 20년 이렇게 흘렀는데, 뜬금없이 그 가장 최근에 그 아파트를 매수했던 어떤 그런 그 원고가 그 아파트 외의 토지에 대한 공유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을 이전 등기, 네, 그 지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나 하다가 굉장히 재밌어서 한번 좀 방송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철판 김 선생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며 소송에 대해서는 지식과 경험이 매우 부족한 사람인 것을 밝힙니다. 본건과 유사 또는 같은 사건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법률 전문가의 답변을 확인 후 법정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적 조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토지 공유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 대해서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답변서를 작성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방송하는 내용, 단순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방송하는 내용임을 강조해서 밝힙니다. 갑작스런 토지 공유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좀 뭐 당황스러운데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죠. 네, 어떻게 이런 소장을 받게 된 걸까요? 원고의 주장을 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970, 80년대에 토지구획 정리 사업 전에 강남구 서초구 이런 땅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을 때는 그 건설사가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아파트가 위치한 토지 외에 추가적으로 별도의 토지의 공유 지분을 함께 이전 등기를 해줬다고 해요. 이후에 이제 다시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실행이 됐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그 수분양자가 이제 다시 그 아파트를 매각을 하게 될 거잖아요. 일정 뭐 수년간 이제 살다가 여러 이유로 그 아파트를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 아파트를 매각하게 될 때에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지 않은 거죠. 네, 이제 그 이후에 그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들은 그 지분과 관계없이 아파트와 아파트에 해당하는 지분만을 이제 계속해서 거래를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마지막으로 그 아파트를 매수한 사람이 이 아파트에 해당하는 토지만이 아니라 그 아파트 외 토지 지분도 내 거다. 결국 이제 이러한 주장인 거예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근데 이것이 참 재미난 얘기인데, 결론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이제 그 지역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될 테니까, 예, 이제 그런 뭐 재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게 아닐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고를 대상으로 이런 소장을 다 발송하게 된 게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터졌었을 때 주위에 아는 뭐 변호사도 없고 법률 지식도 없고, 또 이 땅이 본인이나 상속인 토지인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이게 맞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막 소장 읽어보면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고, 변호사를 입건 진짜 땅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 선임하기도 또 어려운 상황이면 진짜 막 사람이 멘탈 붕괴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멘탈 붕괴를 잠깐만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정상적인 상황이 되게 된다면 생각하게, 그러한 문제는 결국 뭐냐면 소송의 이고 지고를 떠나서요. 일단 눈앞의 소장에 대해서 당장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제 정상적인 판단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소장에 우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먼 훗날 뭐 재판에 대해서는 이후에 대한 문제고요. 그럼 답변을 소장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라고 이제 그 해당 법원이 요청을 하게 되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 답변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 그럼 이 답변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세 번째 그럼 답변을 내가 답변서를 써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작성해야 되나? 이런 현실적인 질문이 제일 먼저 다가오게 되죠. 자, 이 현실적인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가? 답변 기한은 언제인가? 우선 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게 돼서 저 민사소송법 관련돼서 256조와 257조를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자, 첫 번째 256조 답변서 제출 의무.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이 필요하다. 일단 답변 기한이 먼저 나오죠. 30일 이내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근데 이 30일에 답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 부분은 바로 아래 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 설명이 돼요.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즉 답변을 하지 않으면 원고 말이 맞다라고 그냥 피고가 자백했다라고 그렇게 판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답변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답변 기한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세 번째입니다. 답변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네, 첫째로 답변을 해야 하는 것도 알겠고 그 기한도 알겠어요. 근데 문제는 답변을 어떻게 답변서를 써야 되는지 이거를 모르는 거죠. 첫 번째로 우선 소장을 천천히 정독을 해야 됩니다. 원고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뭔지, 네, 원고가 원하는 결론이 뭔지를 한번 천천히 다 읽어서 파악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이제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됐으면 무료 법률 상담소, 네, 각 구청에 이렇게 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고 또는 또 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무료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법률 무료 상담을 받을 때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상담으로 받으러 가서 뭐를 물어봐야 할지도 모른다면 이거는 심각하잖아요. 물어봐야 할 것은 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게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사건이 변호사를 선임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건이 정말로 맞는 건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내가 만약에 변호사 선임을 직접 하지 않고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할 때 답변서, 요약 쟁점 정리 서면, 답변서, 요약표, 법원이 요청하고 있는 이 서류에 대한 작성을 좀 지원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 두 가지 외에는 결국에는 뭐 향후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겠냐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조언을 잘 듣게 돼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예상치 못한 최악의 상황, 법률 조언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구청에서 하는 무료 상담 경우도 15분이거나 뭐 30분이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 소장만 뭐 변호사님이 읽다가 시간이 가는 경우가 있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무료 상담을 해주는 법률 전문가가 소장조차도 제대로 읽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이거는 뭐 돈이 되는 건이니까 정확한 설명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지속 유도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뭐 어떻게 답변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판단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는 이런 무료 상담을 지금 예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약 가능 일정이 답변서 제출 기한보다도 한참 뒤에만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골치 아프죠. 근데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건은 토지 공유 지분 소송에 대한 경우니까 통상적으로 뭐 다수의 원고와 다수의 피고로 구성이 될 거거든요. 그럼 뭐 기일조차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많을 거고 이러한 사항이 맞다고 한다면 우선은 답변서 한 장만을 이후에 이제 설명드릴 것처럼 작성을 하고 그 소송의 담당 재판부 그 소장에 보면은 소송 담당 재판부 직통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작성한 답변서 한 장이 진짜 뭐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257조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그냥 대놓고 조언을 부탁을 드려보는 거예요. 뭐 이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뭐 상세 설명이 아니라 정말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이니까 조언을 안 주실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답변서를 우선 제출을 해서
일단 아까 뭐 얘기 드렸던 그 257조의 문제가 해당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죠. 자, 근데 이 답변서 어떻게 쓸 것인가? 뭐 사실 굉장히 뭐 길고 장황하게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냥 마음속에서 원고의 취지나 청구 취지나 원인들이 타당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뭐 타당하고 정말 느껴지고 다 뭐 맞는 얘기다라고 하면 굳이 답변서 뭐 보내고 그럴 필요도 없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원고의 청구 취지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나는 느끼고 있는데 법률 조언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까 얘기드렸던 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로 그냥 진행돼 버리는 부분은 우선 막아야겠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간단한 답변서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답변서는 그냥 제목 답변서 쓰고 첫 번째로 뭐에 대한 답변서인지 표기를 해야 되니까 소장에 적혀 있는 사건 번호, 그다음에 소장에 적혀 있는 원고의 성명, 소장에 적혀 있는 피고의 성명을 그대로 주고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답변서니까요. 답변한다고 한 줄 적어주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답변을 할 거냐? 자, 원고가 청구한 청구 취지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첫 번째, 원고의 청구가 옳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두 번째, 이건 그냥 뭐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내용인데 소송 비용은 보통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소송 비용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적어주고 이러한 이거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거죠. 예, 저희가 판결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판결을 구하는 거죠. 예, 그렇게 적어주고 마지막으로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여기서 뭐 이제 상세한 내용 설명이나 뭐 사실 증빙 등이 들어가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작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추후에 상세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그냥 한번 얘기를 해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변론 없이 하는 판결로 넘어가지 않게 그렇게 되게끔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작성이 다 끝났으면 처음 말씀드렸듯이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에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작성된 답변서가 문제 없는지 조언을 한번 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서를 우선 제출했으니까 1차로 일단 한숨은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뭐 당황했던 것은 좀 뒤로 하고 변론 기일까지 뭐 변론 기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충분한 시간 동안 주위의 법률 조언을 구한 후에 대응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피고가 이 사건처럼 이렇게 다수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을 알고 있는 피고도 나올 거고 또 변호사를 선임한 피고도 나올 것이니까요. 이제 그런 분들과 함께 대응을 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늘 똑같네요. 조언은 조언일 뿐 아무 의미 없다. 네, 여러분 철판 김 선생은 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지금 뭐 여태까지 적어드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근데도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적은 거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판단이 돼요. 토지구획 정리 사업 전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고 또 10년도 전에 지금으로부터 10년도 전에 아파트와 관계된 토지만 매각한 부모님이 계시고 또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인은 본인도 모르게 아파트 외 토지의 소수 공유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누구라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 토지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등기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 지분이 정말 가장 최근에 신규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자 것이 정말 맞을지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뭐 땅값이 폭등해 버리니까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길 수가 있네요. 아무튼 뭐 그냥 이런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서 그냥 짧게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천미에서 기적까지 철판 김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